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기초학부에 재직 중인 강효상입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수학이고 미분기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음 연구를 접할 때 겪게 되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What, Why, and How로 정한 것은 이 세 개의 단어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해드릴 모든 내용 또한 이 원칙을 적용하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본 강의는 3차 시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what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 보려면 먼저 글쓰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글쓰기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글쓰기가 중요한가? 라는 질문은 why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왜 글을 써야 하는지 모른다면 제가 전달하려는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전 연구 강의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는 이유도 궁금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입니다. 앞서 무슨 글을 쓰고 왜 그런 글을 쓰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what, why, and how의 원칙에 맞추어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가 쉬워지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학자이고 글쓰기를 정식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과학자를 꿈꿔왔던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고자 제가 경험적으로 얻은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려 합니다. 글쓰기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전문적인 작가가 쓴 소설이나 평론가의 논평과 같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글쓰기는 과학적 글쓰기입니다. 영어로는 scientific writing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연구는 논문이라는 형식의 글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정의를 빌려 말하자면 논문이란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입니다. 논문의 목적은 연구 결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논문 또는 그에 상응한 기록물을 쓰지 않으면 연구의 가치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흥미를 느낍니다. 새로운 연구 주제와 장비, 그리고 지식을 경험하면서 연구의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연구가 끝나고 보고서나 논문을 쓸 때가 되면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를 글로 적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연구를 진행할 때만큼의 의욕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지는 일입니다. 아마추어 연구자는 연구하는 행위로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프로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검토합니다. 글은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유튜브와 같이 영상으로도 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은 영속성을 가집니다. 또한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매개체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글을 완전히 대체할 수단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적 글쓰기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에 관한 글을 쓴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으로 글을 쓴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과학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과학적 글쓰기는 정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계획한 연구 목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를 과장해서 쓰지 않습니다. 데이터 조작과 같은 학문적 범죄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의 정직성뿐만 아니라 표현의 정직성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말로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을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봅시다. 여기서 매우라는 단어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다른 예를 봅시다. 우리의 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보다 뛰어난 방법이다 라는 것도 주관적인 경향가 드러나 있습니다. 뛰어난이라는 표현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도 주관적인 견해가 드러나 있습니다. 흥미롭다라는 것은 자신의 결과를 포장하기 위한 미사여구입니다. 두 번째는 간결하게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군더더기 표현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어떠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문장은 이 실험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얻었다 라고 간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을 붙여서 길게 쓰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무엇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무엇에 들어갈 표현이 단어 하나가 아니라면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띄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글쓰기는 객관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출처를 분명히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결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라는 표현도 삼가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 독자들에게 너무도 당연하다면 굳이 이 표현을 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독자들에게는 이 결과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적어도 독자가 직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사실 어디까지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은 예상하는 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차 시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예로 이 사실은 조만간 실험을 통해 곧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도 과학적 글쓰기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 글쓰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과학적 글쓰기에는 우리가 글쓰기에서 흔히 쓰는 표현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과학적 글쓰기가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문체와 어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위의 원칙들을 지키면 글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좋은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나의 경험과 느낌, 생각을 더 잘 공감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글쓰기에서는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쓰기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쓰는 단어는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을 좌우합니다. 마찬가지로 글쓰기는 사고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논문을 통해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 연구자의 사고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문을 쓴 연구자 본인도 논문의 영향을 받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연구를 수행한 뒤에 논문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답이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 쓰기가 연구와 동떨어진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계적인 글쓰기는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연구 결과든 순전한 우연의 산물은 없습니다. 적어도 다른 연구의 부산물로 탄생한 결과는 있을 수 있지만요. 연구가 진행되기 전 우리는 예상되는 결과와 목적을 생각하고 연구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왜 이 연구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검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체계적인 글쓰기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연구 수행 중에도 체계적인 글쓰기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2차 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연구 수행 중에도 체계적인 글쓰기가 수행되어야 할까요? 우리 중 몇몇은 깨어있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특히 수학 문제를 깊게 고민하면서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그것이 해결되었다라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실제로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경험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특정한 방법이 있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현대 용어로 이거를 답정너라고 하죠. 연구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특정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연구자는 일정한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편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든지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경험을 갖고 특정한 방법이 옳다는 신념이 없이는 연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항상 예상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연구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연구자의 편향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이때 연구 목표와 과정을 글로 쓰는 작업은 머릿속에 있는 나의 편향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글을 통해서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과학적 글쓰기는 단지 성공적인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글쓰기는 연구 그 자체입니다. 연구와 글쓰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연구와 글쓰기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우리는 무엇을 적을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왜 그것을 적어야 되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 적을지 생각합니다. 연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주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과학적 글쓰기에 또 다른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what, why, how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파인만 알고리즘을 생각해 봅시다. 파인만이 제시한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을 적습니다. 언뜻 황당하게 들리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적는다입니다. 적는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의 시작과 끝입니다. 조금 억지일 수 있지만 이 알고리즘에도 what, why, how의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what은 무엇이 문제인가? why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how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는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구는 결국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글쓰기는 과학적 글쓰기이고 과학적 글쓰기는 정직하고 간결하며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글쓰기는 연구 그 자체입니다. 글쓰기는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연구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다음 차시에서는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